휴가인데 말이야. 휴가인데 허재연 못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회사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지금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아니 근데 오늘 토요일 녹음 안 한다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잖아요. 언제 그랬어? 그래서 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고 내가. 내가 왜 그렇게 알고 있지? 기억을 못하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지 내가 분명히 이번 주에 휴가를 내면서 토요판 녹음할 때는 잠깐이라도 오겠다라고 하고 내가 회사를 떠난 걸로 최종적으로 떠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다시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되니 반갑습니다. 허지영 기자. 아니 저는 진짜 죄송한데 하여튼 서로 약간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네 저는 오늘 토요판 녹음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적당히 지금 마무리하고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니야 진짜 내가 너무 끝까지 발뺌을 하네. 안 되겠네. 이상하다. 이거 좀 다시 찾아봐야 되겠다. 이거 좀 휴가 기간에도 우리 청취자들을 늘 걱정하시는 우리 대최선진 기자의 말을 잘 못해서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허지영 기자가 토요파 시작할 때마다 늘 제가 이제 한겨레 토요판 팀장 맡고 있는 최성진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팀장의 뭐 딸랑이를 맡고 있는 딸랑이 역할을 맡고 있는 허지영 기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유우성 씨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런 뭐 팀장의 딸랑이라거나 뭐 팀장을 존경한다거나 말이세요,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저는. 근데 그러셔도 돼요. 한겨레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기자가 제가 딱 됐고요. 3명 있습니다. 3명. 됐고요. 고 아무개 씨랑. 저는 그래서 뭐 최성진 기자의 후배 허재현 기자가 아니라 이제 허재현 기자의 선배 최성진 기자. 아유 선생님이랬나. 아무튼 네. 허재현 기자와 함께 네. 토요팟 오늘 몇 회죠? 예, 7회. 토요팟 7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담당한 허재현 기자와 함께 허재현 중국에 다녀오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사건을 일단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게 워낙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어서 대부분의 청취자들은 알고 있겠지만 혹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잠깐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희대의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국가기관이 국정원과 검찰이 국정원에서 애초에 수사를 했었고 그걸 넘겨받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이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로 위조가 된 증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하죠. 근데 네,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혔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서류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그 서류가 뭐냐면 이 가장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그 출입경 기록을 알고 보니 국정원과 검찰 등이 위조를 했다. 물론 이제 위조 주체는 아직 그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어디선가 누군가가 위조한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국가기관이 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네. 증거 조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희 한겨레가 조금 미리 이 사건에 이제 냄새를 맡고 네. 보도를 해왔지만 한 아무런 파장이 일지 않다가 허지영 기자가 한 네. 4-5차례 정도 네. 보도를 했었고 이 보도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중국 출장도 2번을 갔다 왔어요. 네. 근데 허 기자 말한 것처럼 네. 파장이 별로 없다가 믿기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쓰면서도 사실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중국을 좀 다시 다녀온 이유는요. 예. 그러니까 일단 솔직한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유가려랑 유진용 그 아버지 이름이 유우성 씨 아버지 유진용 씨를 한번 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네네. 별 파장도 없는 네.
반격 시도하기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뭐 극우 네. 보수 세력의 거의 총 반격이 지금 총반격을 했는데 뭐 이렇게 총알이 날아가다 1m 앞에 떨어진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총 반격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해줬지만 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마지막 발악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여튼 이 아버님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셨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심경도 좀 담고 네네. 또 좀 여러 그 좀 사건 현장들을 좀 다시 가고 화룡시 공항국에 우리를 또 만나주었던 그 진런주 그 출입경 관리 대대장 제 기억이 네, 잘못된 다시 만나고 건가요? 왔습니다. 진런펑이었는데 네네네 진런주가 아니고. 한자를 제가 다시 확인하고 왔는데요. 예. 사실 진런주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사실 변명을 좀 드리자면 중국 공안들은 기자를 거의 뭐랄까 어떤 수준으로 보냐면 네. 이게 지나가는 개똥만도 못한 왜요? 왜? 취급을 합니다. 중국 사회 약간 특징인 것 같은데 꼭 기자가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개똥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쨌든 시민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경찰서에 이제 기자실이 있고 경찰이 똑바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자가 이제 감시할 수 있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나 중국 공안들은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네.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 네, 거긴 좀 관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참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고 뭐 지금은 이제 개방을 많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아직 민주주의가 좀 정착되려면 좀 멀었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 이제 언론 민주주의는 특히 그렇죠. 많이 아직도 보도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낮은 낮죠. 걸로. 예. 그래서 기자가 거기 들어와서 뭘 물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당연히 거절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그 순간 나가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와 나눠주시는 대사장님의 이름은 뭡니까? 물어보면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진런펑이라고 저는 기억을 분명히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몰래 그 명함을 이렇게 살짝 살펴보고 제가 기억에 의존해서 사실은 이제 기사를 썼는데 다시 가봤더니 진런주였습니다. 참 이 네.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특종을 한 허재영 기자가 이렇게 또 솔직하고 소박한 인간적인 면모도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네. 그건 사건의 본질은 아니었으니까 네네네네. 뭐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그 이번에 그럼 중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 네. 그리고 유우성 씨의 아버지 유진용 씨. 그리고 네. 또 있습니까? 그리고 뭐 화룡시 이제 공항국도 다시 가서 이제 진런주 아저씨와 참 어색한 눈인사를 나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제 지안시라는 곳도 갔어요. 이번에 지안시. 네,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도시로 또 떠오를 수 있는데 음. 그곳에 가서 또 공안 관계자도 좀 만나고 왔고 음. 또 유우성 씨가 2006년 5월 27일 네네. 이후에 네네. 다시 이제 북한에 들어간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검찰은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죠. 그 기간에 네. 함께 있었던 유우성 씨의 이모님을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뵙고 왔습니다. 유우성 씨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들어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점에 네. 유우성 씨가 사실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분. 네, 마지막이라기보다 또 막 2010년, 2011년에도 막 왔다 갔다 했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건 검찰 주장이죠. 검찰 주장이고, 네. 그러니까 보위부에 인입됐던 그 보위부에 설득돼서 간첩이 됐던 시기를 네. 이제 검찰은 2006년 5월 27일부터 네. 6월 10일 그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거기서 이제 보위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간첩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간에 어디에 유우성 씨가 머무르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증언을 듣고 이제 왔죠. 네, 그 증언을 해주신 분이 바로 유우성 씨의 이모님. 네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화룡시 공항국에 가서 이제 진런주 그 대대장을 사실 만나고 싶은 게 제일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몇몇 언론들이 국정원 관계자의 이제 말을 빌려서 진런주 대대장이 파면됐다고. 네,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나한테 이거 위조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파면됐다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정적 증언을 해주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주 당혹감에 약간 휩싸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도대체 중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위조라는 것인지 네네. 정확한 좀 해명을 좀 듣고 네네. 싶었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었죠.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진런주 대대장은 일단 한국에서 그 본인이 했던 말, 네. 본인이 했던 말 그게 이제 전부는 네. 아니었습니다만요. 네네. 위조라고 했던 네. 본인이 했던 말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사건으로 비화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던가요? 잘 알고 있는 눈치였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해준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네네. 네.
나가세요. 제가 문을 딱 열자마자 뭔가 이거 기승전 다음에 네네네. 이런 표현을 써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합니다만 병맛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 한겨레 이제 중국 특파원 성현철 기자와 함께 예. 이제 갔는데 네. 문을 열자마자 예. 네. 어디서 왔나요? 누군가가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기자인데요. 뭐 이렇게 네. 나가세요. 라고 얘기한 뒤 예. 단 한마디도 예. 하지 않고 책상만 묵묵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버텼다간 네. 잡혀갈 것 같은 분위기라서 그럴 수 있죠. 그냥 나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분위기는 있을 거예요. 중국 공안 당국에서도 이제 진런주 대대장도 이제 공안 기관에 네. 속해 있는 분인데 이게 워낙 사건이 지금 한중 양국 간에 네.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조짐이 보이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그렇죠. 어쨌든 진런주 대대장이 무사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네. 화령시 공항국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런 또 의미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중국 내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어떤 관의 분위기, 네네. 뭐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국의 이제 화령시 공증처를 또 찾아갔습니다. 공증처. 네네. 화령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화령시 공증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기관인지. 그래서 이제 어떤 궁금하네요. 이제 개인 간의 어떤 문서를 교환했을 때 이 네네. 문서가 서로 이렇게 내가 작성한 것을 확인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공증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증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 혹은 기관이군요. 기관입니다. 예, 네네. 네. 사설 기관이 아니고요. 예. 시 기관에 딱 하나 있는 화령시에 하나 있는 기관인데 네. 그곳에 가서 제가 이제 하도 뭐 중국에서 받은 공문이 여전히 예. 사실이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수 경로는 뭐 좀 뭐 비공식적이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이거는 뭐 어쨌든 중국 당국이 발급해줄 서류는 맞다라고 계속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그 공문을 다시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공증처에 가가지고 네. 공증처 도장을 하나 이제 새로 받으려고 네. 도장이 똑같은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조를 해보려면요. 그렇죠. 검찰이 이제 제출한 그 공증처의 도장과 네네. 실제 얘네가 사용하는 공증처 도장을 제가 비교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문서를 하나 작성해가지고 공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네네. 또 역시 어디서 왔느냐? 아니 화령시 전체가 예. 완전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제가 예. 쭈뼛쭈뼛 답변을 못하고 연길시에서 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연길 사람이 화령에 와서 이런 걸 그 공증을 받으려 하냐? 뭐 꼬치꼬치 따지더라고요. 당시의 말투를 연기슈에서 왔으면 약간 그 네. 개그 콘서트에 네. 그 황해라는 코너에서 하는 그렇죠. 그분들 그 그렇죠. 억양을 흉내냈습니까? 그렇죠. 뭐, 네, 이래가지고 재연을 한번 먹어서 해봐주세요. 알겠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재연을 한번 해달라고요. 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재현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말투를 어떻게 연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국 말투로 대답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봐. 솔직히 뭐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분도 역시 나가세요. 허재영 기자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선 그러나 몇 마디 좀 더 듣긴 했습니다. 나가세요 외에도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전화하고 한국에서 귀찮게 하냐. 내가 이거 도장이 제가 그래서 그냥 쫓겨날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 서류를 바로 들이밀어가지고 이거 도장 이거 맞습니까? 제가 막 물어봤죠. 그러니까 역시. 이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줘야 이건 니네 더 이상 안 오겠니? 이거 막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길시는 이제 거기 화령시도 길림성 조선조 자치주에 속하기 때문에 걔네들 법률상 자치 법률상 한글과 한자가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글과 도장에. 한자를 병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증처에서 그걸 그렇게 도장을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도장을 보면 한자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처에서 내가 이런 도장 없다고 몇 번을 말했니? 알겠니? 밥비를 먹고 사겠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알려줘야 되겠냐? 그건 중요한 증언이네요. 중요한 증언을 저한테 화를 내면서 다시 한번 했죠. 최종적으로 지금 허재영 기자를 만나서 화령시 네. 공증처에서 검찰이 제출했던 그 도장은 위조가 됐든 아니면 변조가 됐든 그렇죠. 됐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그렇죠. 확인해 준 거 이 아닙니까? 도장은 우리 화령시 공증처 도장이 아니다라는 네. 것을 다시 한번 화를 내면서 중요한 사실을 했었죠. 확인을 했네요. 거기서 네. 중요한 사실을 확인을 했고 한 네. 가지 우리가 청취자분들과 제가 한 가지 더 확인했던 거는 허재영 기자가 상당히 성대모사를 잘한다. 밥비를 먹고 살겠습니까? 밥 필요 먹고 살겠어요. 네, 그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어쨌든 나름 성과가 있었군요. 네, 네. 이 도장은 역시 검찰에 찍어온 도장 뭔가 의심스럽구나.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걸 확증해서 기사를 쓰려면 그 네. 도장을 제가 그 문양을 제가 어떻게 사진으로도 찍어오든 뭘 하든 가져왔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진 못했다는 게 조금 이제 물론 아쉽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활용 시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기자도 지금은 이제 접근이 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지안시라는 곳을 갔습니다. 지안시. 그 중국. 지안시라는 곳은 약간 생소하거든요. 지금 이 사건에서 네. 등장하는 중국 지명이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지역은 뜨겁게 네. 떠오르고 있는 지역,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화룡시. 그렇죠. 일본어는 허롱시라고 하는데요. 네. 그곳하고 중국말로 허룽시죠. 예. 네. 그곳하고 이제 그 삼합사관이라고 하는 용정시에 있는 삼합사관. 용정시죠. 그렇죠. 네. 거기는 등장하는 지안시라고 하는 곳은 약간 좀 생소해요. 네. 이제부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아마 재판정에서 아마 내일 이제 재판이 열리죠. 저도 예, 예. 참석합니다만 네. 거기에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네. 조선족 임모 씨가 있습니다. 검찰 쪽 증인 네네. 조선족 임모 네, 씨. 이분의 주장 때문에 이제 지안 씨가 이제 또 좀 중요하게 떠오를 텐데 네. 이분이 왜 그러냐면 지안 씨의 그 변방 검사창에서 예. 검사원으로 예. 일을 해서 검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의 출입 경기록은 어떻게 작성되고 비자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증언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 지안 씨도 그럼 역시 조선이란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국경지대죠. 국경 접경 지역이군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트럭이나 뭐 네. 물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네. 뭐 그런 걸 검수하는 사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거기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네네. 근무했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7, 8년 동안. 네, 이분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네. 워낙 베일에 쌓인 중국 당국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예. 어쨌든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그랬어요. 예. 을 통행증을 가지고도 예. 중국에 여러 번 예. 드나들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이다. 라고 이제 이분이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을 통행증이란 건 뭐냐면 네. 이제 크게 나눠서 변방 통행증에는 갑과 을 두 종류의 이제 통행증이 있는데 예. 유우성 씨의 통행증이 바로 을종입니다. 을종. 을통행증이라는 거죠. 네네. 이건 친척 방문 같은 거 할 때 보통 쓰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비자 같은 건가 보죠. 그렇죠. 통행증이 이제 예. 일종의 비자죠. 여권은 그렇죠? 다들 있는 거고 네네. 여권 이외에도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네. 하기 위해서는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등급에 따라서 갑 통행증이 있고 을 통행증이 있는데 그렇죠. 유우성 씨가 갖고 있던 건 그 중에서 을이었다. 네, 예. 뭐 말을 안 해도 뭐 이미 다 척척 아시네요. 역시 우리 대 기자님. 제가 오늘 방송을 못할 뻔해갖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인상 좀 펴주셨으면 해서 제가 무서워서 지금. 지금 온화하게 웃으면서 허재영 기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시겠네요, 정치분들께서. 그 갑종은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1년간 여러 차례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되는 그런 통행증이고요. 일종의 이제 복수 비자인 셈이죠. 그렇죠. 네. 을종은 친척 방문용이라서 1회만 1회만. 한정해서 그래서 그게 갖다 나오면 이거 반납하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단수 비자인 셈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통행증을 예. 아예 그 출입국 그 검문소 뭐 이런 데다 내고 와야 되거든요. 예예. 다 갖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유우성 씨는 네. 을 통행증인데 예. 검찰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2006년 5월 27일 날 오전 10시쯤에 나왔다가 네. 오전 11시쯤에 같은 통행증으로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검찰의 출입경 기록을 보면. 그렇죠. 근데 을 통행증을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 갔다 왔으면은 네. 일단 그 을통행증은 폐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어디 뭐 이렇게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가서 북한 당국에 네. 그 통행증을 발급받아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이제 뭐 네. 을통행증을 한 차례 더 발급받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유우성 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을통행증인데 네네. 어떻게 내가 다시 들어갔다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어떤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마련해 놓은 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제도의 취지라든 제도의 운영만 봐도 나는 북한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말하는 설명하는 거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찰은 이제 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안시에 지안시에서 근무했던 변방 검사청에서 일했던 예. 그 임모 씨의 예. 증언을 통해서 아니다. 을통행증도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한다. 그게 이만목의 씨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을통행증을 매우 선호하는데 네. 발급받기가 쉽고 여러 번 왕래할 수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검찰에 가서 이분이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유우성 씨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계속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이게 저도 이제 허재영 기자가 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취재하고 있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재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 제도가 분명히 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가 분명히 이러한데 제도는 단수 비자는 한 번밖에 못 갔다 오는 건데 어디서인지 뭐 이상한 사람 등장을 해. 네.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제도는 그러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뒷구멍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증언을 하면은 이게 막 증거가 되거나 이 사람이 증인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배경 설명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결국에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합리적 의식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재판정에 출석하는 임모 씨는 과연 정말 여기서 근무한 분이 맞을까? 예, 제가 너무 흥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흥분되고도 남죠. 정말 예. 아유 이게 여하튼 예. 이 사건을 지켜보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마 증인마저 조작할까? 네네. 라는 합리적 의심마저도 이제 하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임모 씨란 분 역시 또 이름도 안 밝혀요. 이름도 모릅니다. 이 성만 재판부에다가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임모 씨를 이제 찾으러 이제 갔죠, 지안시에. 그분은 그 내일 재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나온다고는 하는데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소재를 한번 찾으러 그 시도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안시 변방검사청을 가서 임모 씨 이 65년생 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좀 찾고 싶다. 네네. 여기서 2005년까지 근무했다고 한다. 네네. 혹시 그 당시에 이 사람 일했던 거 알 수 있냐? 이제 물어보는데 네. 당연히 이제 안 알려주죠. 일단 성만 갖고도 이렇게 일단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2005년이면 지금 벌써 10년 전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디서 갑자기 또 이상하게 생긴 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알려달라는데 얘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중국 공안이 무서운 사람들이 알려준다는 것도 사실 좀 제가 순진한 생각이었는데. 네. 뭐 그래도 제가 또 미모로 승부하며 막 네. 웃으면 알려주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갔는데 허지영 기자가 또 해맑게 웃으면 또 치명적 매력이 샘솟거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방금까지 분노하셨다가 이제 또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그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건 이 사람의 신원을 찾는 거는 사실 포기했고 네. 대신 그 변방 검사참에 굉장히 최고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네, 최고 책임자라고 제가 추정하는 이유는 역시 중국 네. 공안이 확인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예. 가봤더니 방이 20평이에요. 그분의 아. 혼자의 집무실이. 예. 방의 크기로 그 사람의 지위를 그렇죠. 짐작을 하는군요. 네, 그 사무실에서 가장 큰 방에 혼자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방이 20평이면 네. 굉장한 곳 아니겠습니까? 역시 대륙이다. 아니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컸고 네네. 그래서 그분 혼자 근무하고 계셨고 예. 여기서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이제 예. 얘기하니까 쪼기로 가라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최고 네. 책임자로 추정되는 분. 네네네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제 거기 검사청의 뭐 대장이거나 아마 이제 그런 분일 텐데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갑과 을 통행증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네. 한국 재판부에 이제 출석하는 어떤 당신네 여기서 일했던 1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 네. 을 통행증을 가지고도 네. 여러 번 그 왔다 갔다 하게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이냐? 네. 이거 사실로 보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 예.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네. 절대 뭐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더니 네. 근데 그런 건 왜 묻냐? 그러다 아니 뭐 일이 있어서 묻는다. 막 이렇게 또 그걸로 한 5분 또 신랑이 하다가 예. 아 근데 의통행증으로는 계속 갈 수 있다는데요. 이제 예. 안 된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아. 근데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뭐 이렇게 묻는데 그건 또 왜 묻냐? 또 그러다가 또 3분 동안 얘기하다가 네. 이분이 제가 하도 안 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예. 안 되는데 네. 원칙상 안 되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뭐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조선 당국이 예. 굉장히 급한 일이 있을 때 네. 이 사람은 뭐 친척 방문이나 이런 걸로 물론 이렇게 의통행증을 받았지만 음. 조선 당국이 굉장히 급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잠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네네. 이런 미급한 상황이라든지 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이게 통행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다면 네. 뭐 한 번 정도는 가게 할 수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물어보니까 예. 아주 특별한 예외가 예. 있을 수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검찰 쪽에서는 그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보위부에서 간첩으로 뭐 고용을 했든 아니면 키워왔든 그렇게 활용을 했던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요청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또 할 수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예. 그러나 유우성 씨가 그렇다면 굉장히 북한 보위부가 굉장히 특별 관리하는 네. 중국 당국과의 어떤 그런 이제 막 뭐 전화도 바로 걸어가지고 바로 빼줄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어떤 보위부 난파 간첩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러나 어쨌든 이 임모 씨의 주장, 네. 의통행증 갖고도 뭐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주장은 도대체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랑은 완전히 설명이 다르잖아요. 네네.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한 건데. 검찰이 공안 사건 이런 식으로 수사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검찰이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인데 특히 이제 공안 검사들은 더더욱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네. 아무나 갔다가 돈 주고 사람 사갖고 이런 증언 해달라라고 네. 해서 그냥 만들어 온 증언인지. 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사실 확인이 네. 되지도 않는 이런 것 갖고 증인이다 증거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 수사입니까? 네. 그래서 중국 현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중국을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다만 그들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중국 현지인들도 네. 재판부의 증인들을 이렇게 네. 돈 주고 네. 사서 내세우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다.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임모 씨라는 분도 네. 어떤 식으로 만약에 이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네. 어떤 식으로 이 증인 재판부에 한국 재판부에 출석하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물론 그렇게 증인을 내세우진 않았다고 믿고 싶죠. 저는. 네. 뭐 그런 증언이 있었다면은 그런 언론에서는 그런 의혹 제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 검찰이 그동안 이 사건 수사해온 걸 보면은 지금 허재영 기자랑 짚은 이런 대목만 보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재판 기소를 했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공소 유지를 계속 해가면서 네. 재판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중국에서 과연 도장 위조가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쉽게 되는지 예. 그것도 좀 제가 실험을 좀 직접 해보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 화룡시 공안국 도장이 위조됐다라는 이제 그런 계속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직인이요, 직인. 그렇죠. 화룡시 화룡시 공안국 공안국 직인이 찍혀 예. 있잖아요. 출입경 예. 기록이나 이런데. 예. 근데 그거 참 이상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화룡시 공안국의 도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네. 이제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역시 또 현지인들이 예. 중국에서 도장 위조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 말만 듣고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한번 도장 위조를 실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화룡시 공안국의 그 도장 문양을 가지고 가서 네. 그냥 길거리 아무 도장집을 그냥 갔어요. 그 검찰이 찍어온 직인이요? 아니면 실제 검찰이 직인? 찍어온 직인. 예, 검찰이 찍어온 네네네. 직인. 네네.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쉽게 네. 그걸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누가요, 그거를? 도장 주인이요. 도장집 주인이 도장 가게? 네, 도장 가게 주인이 사실은 이제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 막 네.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눈빛으로 뭐 이렇게 또
안 된다는 식으로 처음에 말하다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로 네. 따지면, 저기 무슨, 서울 서부지검이나, 네. 혹은 뭐 국정원, 뭐, 대구지부, 네. 이런 지금 직인을 하나 찍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본에 이게 좀 수상하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돈 많이 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설득을 시키니까 예. 뭐 한 5분도 안 걸리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예. 팠어요. 파가지고 예. 300위안을 주니까 도장 하나를 이렇게 펑 하고 파주더라고요. 300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한 4, 5만 원 정도 아마 할걸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정도 돈을 주면은 얼마든지 만들어주는 게 그럼 화령시 또- 공화국의 직인이다. 그렇죠. 그거. 또 만약에 국정원이 정말 이걸 도장을 위조했다면 얼마나 네. 돈 많은 동네입니까? 거기가 네. 뭐 300위안만 좋겠습니까? 뭐 그래서 그 보니까 허지영 네. 기자가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되게 겸손한 표현으로 뭐 크게 뭐 얻어온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출장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혹은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 그 조작을 똑같이 한번 해보고 온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고 왔는데 그런데 예. 그렇다고 제가 또 해본 걸 어디다 제출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도장 찍어보고 바로 버렸습니다. 예, 네. 예. 그 도장도 충분히 돈만 주면 위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증인도 네. 뭐 아까 이제 그 지한 검사청에 이제 검사원으로 일했던 임아무개 씨를 좀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증인도 돈만 준다면 얼마든지 그 내세워서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국은 조금 좀 더 투명한 사회가 좀 돼야 되는데 네네. 아직까진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횡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 중요한 이번 출장에서 얻어온 중요한 하나의 성과였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왔고요. 이게 중요한 이제 팩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했고 네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왔죠. 주로 이제 가족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아버님이 영길시에 살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암이 계속 이제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얼굴이 많이 까매지셨더라고요. 수술을 지금 안 받고 계셔가지고 아버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아들이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수술도 지금 좀 미루고 지금 이렇게 아유 내가 아픈데 참아야죠 뭐 이러면서 좀 계신데 아버님도 좀 뵙고 왔고 이제 유가려 씨도 네, 아주 동생도. 오랜만에 좀 다시 만나서 이제 만나고 왔죠. 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어쨌든 유우성 씨가 그동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유우성 씨 주장에 따르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서 1심 받고 지금 2심까지 항소심까지 네, 재판을 치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건이 이제 터진 거죠. 네. 그 검찰 쪽 네, 이 제출했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것이다. 네.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 크게 이제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만났던 가족들 네.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 뭐 저를 만나면 일단 아버님은 제가 이제 좀 진실을 밝히는 쪽에 있는 기자란 걸 알면서도 예. 일단 화부터 내십니다. 네. 예, 화낼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한국인만 보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허재영 기자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겁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역시 성대모사의 달인 허재영 기자십니다. 아버지께서 네네네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여전히 하여튼 가니까요 화를 냈고 특별히 이번에 더 화를 내신 거는 네. 이번에 이제 일부 보수 언론이 예. 어떤 한 탈북자 여성 아줌마의 네. 증언을 토대로 이 유진용 이 유우성 씨 아버지께서 예. 내 아들이 남한에서 보이부 난파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같이 가서 우리 가족들도 다 이렇게 해서 화교인 거 숨기고 다 같이 가서 남한에 가서 살 건데 니도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고 네네. 이 아줌마가 이제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보수 언론이 네. 실어가지고 보도를 막 했었어요 이번 주에. 그거 그냥 동아일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동아일보가 예. 아버님도 결국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네, 제가 이제 도착하는 날 이제 네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한국 언론이 예.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검증도 안 해보고 막 실어줄 수 있냐라고 네네. 이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뭐 무턱대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도대체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냐 얘기를 네. 해봐라.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음. 동아일보가 이번에 만나고 갔던 그 아주머니는 예.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관계는 정확히 뭐 확인을 좀 해볼 방법은 사실상 없지만 예. 그것도 이제 역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네. 그 유성 씨의 아버지 유진용 씨의 이제 주장인 거죠. 주장인 거죠. 제가 뭐 녹취 파일을 뭐 갖고 있지 않는 한 그 당시 실제 무슨 대화를 했는지는 잘 모르죠. 예. 예.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 아줌마가 그런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유성 씨네 가족과는 매우 악연인 네네. 사이가 안 좋은 네. 관계로 헤어졌던 음. 그러니까 좀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아주머니였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2010년도쯤에 네네. 네, 그 어떤 거기 이제 북한에 사는 이제 아주머니를 이제 집에 들였대요. 누구의 소개로.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2006년에 돌아가시잖아요. 유성 어머니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새어머니가 필요하기도 했고 집안 짧게 살림을 설명을 드리면 예. 유성 씨가 이제 한 번 북한 왔다 갔다 했던 게 2006년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갑자기 들어간 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들어갔던 거였죠. 그렇죠. 장례 치르러 이제 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쯤에 이제 한 1개월도 채 안 됩니다. 이제 예. 같이 살았던 기간이 그 살 살았던 아줌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만 일단 유가려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아주머니가 일단 이 가족들과 좀 맞지 않았고 나가면서 굉장히 이게 다투고 예. 이렇게 안 좋게 이제 헤어진 어떤 네. 그런 아줌마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네. 유성 씨 가족, 그 유진용 씨 가족과는 썩 지금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은 아니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증인을 내세워서 이 증인이 굉장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다라는 네. 판단이 들어야 사실 언론이 네. 보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그분이 네. 등장했었습니까? 그렇죠. 증인으로 이제 검찰 쪽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우성 씨의 어떤 혐의 내용을 그렇죠. 뒷받침해 줄 만한 증언을 하는 네, 분이었으니까. 원심 재판부에 이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재판부가 네. 그 탈북자들의 그 증언들을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그 네. 이하무개 씨. 그렇죠.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고 검증도 안 되는 그런 거고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한 거군요. 배척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 게 네.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네.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내세우는 검찰. 그렇죠. 뭐 검찰은 계속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왔다, 네. 공소유지를 해왔다.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북한에서 뭐 어쨌든 그런 일 들었다고 하니까 예. 뭐 어쨌든 뭐 수사 기록에 쓸 수 있고 증인으로 이제 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소한 언론은 말이죠. 네. 그러나 언론은 좀 달라야죠. 네. 언론은 검찰과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탄핵됐는지, 예. 유우성 씨의 가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정말 객관적인 정말 제3자의 증언인지 예.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대서특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아일보의 보도에는 그게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냥 유우성 씨에 대한 그 불리한 코멘트 인터뷰 이제 이게 고스란히 다 나간 거죠. 그렇죠. 그 유우성 씨의 반론권도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없었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어떤 식으로든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찾은 게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탈북자 이하무개 씨 이런 분에 대해서 주장을 실을 수 있죠. 언론이 실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의 주장이 얼마만큼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 사람이 그냥 지원하는 얘기인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얘기를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쫓겨났으니까 악감정을 품고 너 엿먹어봐라 이렇게 지원하는 얘기인지 거죠. 아니면 네. 과장된 이야기인지 그걸 이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할 능력이 안 되면은 적어도 유우성 씨를 통해서 그 불리한 증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혹은 상대인 유우성 씨의 반론권이라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보도 행태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유진용 아버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를 자꾸 또 막 화를 내시는 거죠. 어떻게 한국 언론은 이럴 수 있냐.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또 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이든 뭐 검찰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기자로서 또 언론으로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한 예단을 불필요한 예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우성 씨가 우리도 기사를 쓰는 허재영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단을 내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간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적어도 진행되고 있는 재판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단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겨레와 스탠스가 조금 다른 보수 극우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언론이라고 한다면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하는 예단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간첩으로 자꾸 만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그런 의심을 네. 하고 싶지 않아도 안 할 수 없게 하는 네. 그런 사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언론들이 꼭 그런 언론들이 늘 탈북자 인권들을 강조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정작 유우성 씨의 인권은 탈북자 인권은 어디로 간 거고 참 모순적이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예단을 들어서. 갖고 있지 않지만 네. 워낙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말하다 네. 보면 계속 목소리가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형 참. 성격이 그렇진 않은데. 우성 씨, 그래서 하여튼, 예, 아버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섭섭해 하셨고, 그래서 네. 그런, 제발 그 아주머니가 우리 네. 집에서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지 좀 제발 알려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서,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왔고요. 토요판을 통해서 네. 충분히 또 나오겠죠. 네네. 네. 또 이제 가려 씨 만났죠. 네네. 네. 우리 시간 이제 많이 지났죠? 내가 뭐 하다 보니 막 이렇게 가네. 네. 하여튼, 가려 씨 최근에 취직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잘 됐네요. 어떤 이렇게 판매 용품점에 이제 세일하는, 이제 판매하는 판매하는. 여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 그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이 이걸 위조라고 이제 확인해서 공문을 보내줬을 때, 예.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그동안 이 친구가 이제 겪어왔던 것들이 너무나 이제 힘든 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정말 1년 만에 푹 잤다고 그런 얘기 좀 하면서 네 기뻐하더라고요. 네. 뭐 유우성 씨는 또 오죽하겠습니까만 당사자니까 유우성 씨 못지않게 그 유우성 씨의 동생 또 아버지 이런 가족분들이 겪고 있을 마음의 고통도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정리할까요, 허재영 기자? 네네네. 예. 네네. 지금 이제 허재영 기자가 그 동아일보의 탈북자 이하무개 씨 인터뷰, 그 유우성 씨와는 약간 특수한 관계에 있는 분이었죠. 그분의 인터뷰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심지어는 주한 중국 대사관 그 아무개 영사가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병과 무슨 특수한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데 네. 정말 그리고 또 있죠. 공무원 간첩 사건 이 증거 조작 위조의 책임을 져야 될 주체인 검찰이 지금 이 사건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네. 수사를 하고 있죠. 네. 아니 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조사라고 계속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지금 검찰 이 사건에서 손 떼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뭐 검찰과 국정원과 그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새누리당도 자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 간첩 사건 특검으로 전환을 해서 네. 좀 더 엄정하게 맞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에서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네. 민병과 그 중국 대사관 사이에 네. 뭐 친북 대사 뭐 이렇게 또 표현했던데 정말 커넥션이라도 있었다면 네. 정말 그 유가료가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예. 또는 제가 그 화령식 공화국에서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네. 이렇게 팩트를 찾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네네네. 거기 통해서 다 얻으면 되는 거니까. 네, 제발 커넥션이라도 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고요. 새누리당도 네. 정말 우리 국기를 정말 그 문란하게 하지 않고 네. 우리 국가 수사기관들이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길 바라는 좋은 그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상현 원내대표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네. 당 지도부에서 굉장히 쓴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윤상현 원내 수석 부대표일 겁니다. 네네네. 원내대표는. 네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발언들이 새누리당의 대표 의견이 부디 아니기를, 네. 개인적으로 좀 소망하고요. 네.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없었으면 한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또 멋있는 말로 클로징을 해주셨는데, 예, 오늘 토요팟 7회,
허재현 중국에 다녀오다 편은 이렇게 그 공무원 간첩 사건 진실 보도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재하고 있는 허재현 기자가 이번에 세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 현지를 다녀와서 이 사건에 대한 전모를 조금씩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허재현 기자가 오늘 중국에서 귀국하는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토요팟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했습니다만 토요팟을 이렇게 막상 허재현 기자랑 마주 앉아서 해놓고 보니까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유용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화가 나셨던 최 팀장님이 저희도 해맑은 미소로 그런 마음이 바람도 녹으신 것 같습니다. 바람도 가져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또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